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진행자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름답지 못해서. 저는 오늘 이 정견 발표 진행을 맡은 경남지부 박일현 지부장입니다. 두 분께서는 아마 어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유경험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시기 때문에 아마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 후보님께서 잘해주시면 저까지 참 진행을 잘했다.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보자님 나중에 소개는 정견 발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개를 듣는 거로 가름하고 앉아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예. 아마 유인물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미 후보자 발표 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1번 함천호 후보께서 첫 번째로 발언하는 기회를 가지셨고, 오늘은 2번 성낙현 후보님께서 첫 번째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는 걸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맨 먼저 한 10분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의 질의 내용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5개를 엄선해서 우리 각 후보자님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보자들께서 상대 후보에게 질의할 질문을 2가지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후보자 공동으로 또는 개별 후보자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아마 이 질문지를 주셨죠? 그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견 발표를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참 한국협회 선거 역사 속에 참 독특한 저희가 그러면서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발표의 지역을 마련했다. 그리고 저는 이 칼라 이런 선거 유물을 우리 협회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또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참고로 경남 지부로 두 분 다 후보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후보님들 어떠십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발표를 위해서. 어제 여행 가서. 예. 그럼, 자, 먼저,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출마에 대한 평가, 정견 발표를 10분 동안, 먼저, 성낙현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훈지역자원센터 성낙현입니다. 어제 동영상이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올 것 같고요. 오늘은 다른 분들이지만 그 동영상이 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가 이 가난은 저 젊은 시절에 이 가난을 안고 살았어요. 근데 20대 중반 정도에 그 가난에 밀려서 도봉동 지하 공작공장에서 시다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변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첫아이를 가졌는데 첫아이가 태어날 그 즈음에 97년도인데 아이 병원비가 그때 돈으로 27만 원인가 되었었는데 그 돈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은 제 능력이나 무엇이 아니라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쉬다고 미싱 한번 타보지 못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싱의 페달은 저는 오른발을 쓰지 못하는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무능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을,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썼는데, 가나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사회적 배제로부터 그들이 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사회가 책임지고 안 해야 된다. 그 통로가 우리 한국에서 갖고 있는 제도 중에 이 자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그 자활을 해나오는데 어느 날 이 자활을 시창업시켜라. 그러더니 또 협동조합 그리고 복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사회에 처음 올라와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잘못하다가 우리 기관은 하루아침에 전부 날라가겠구나. 6만의 참여자들이 있던 이 기관은 이제 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복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일자리 창출 중복사업으로 날릴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이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복지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들이 정체성을 다시 찾고 그 정체성으로 다음 대선 주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조직이다. 대한민국에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지의 한 축으로 우리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자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얘기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았고요. 전국에서 저는 그만한 힘을 느꼈습니다. 지역에 가면 분명히 그만한 힘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왜 모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꾸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바꾸지 말고 확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활은 바뀌어야 합니다. 5대 표준화 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이제는 다시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부가 있고 그 협회가 있어요. 근데 이 지부를 통해서 협회로 올라오는 이 조직은 공적인 조직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사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러저러한 조직이 있는데 이 체제가 지금 맞나 한번 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무총장 체제로 있는데 사무총장 체제에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지만 4년 동안 시행해 봤습니다. 이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이거 바꾸어라 했습니다. 이거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자활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도권에 갔더니 본인들은 또 힘들어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바꾸고 가기는 힘이 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그 오송의 그 모든 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고요. 광역자활센터는 오송역 주변에서 회의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조직과 달리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자활에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분들, 자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활에서 오래 해서 연령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자활에 뒤서 조금 지금 공적 조직에서 물러나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다시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영협의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오래된 경력을 다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활은 우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정책이나 무엇으로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런 정책이 없었나요? 이것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었던 정책이에요. 근데 왜 안 됐죠? 왜 안 모였죠? 우리 안에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 만남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통은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 만남은 다양한 방식의 만남들을 통로들을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 안에 좀 이 회의로 쩌는 인생이 아니고 회의는 좀 짧게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이러하고 나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고 하면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예를 들자면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좀 어느 지구에 누가 있다. 그 지구는 어떻게 돌아가더라.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자활입니다. 여러분이 협회입니다. 그 협회를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켜주시네요. 네. 다음 이어서 우리 한천호 후보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활동을 선택한 후보 한천호 인사드립니다. 자활은 자랑스러운 활동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활은 자랑스러운 활동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기대보다도 적은 소수의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숨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열매들을 반드시 저는 맺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자라기만 하면 그 열매들은 여기 있는 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열매를 따서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기회를 잃고 좌절하고 실패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것을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내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인정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탓하고 있어서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꾸어내고 세워내기 위해서 협회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저는 20대부터 30대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잡혀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다. 오늘 한국 협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 무엇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아주고 일을 하는데 정말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내부터 나부터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는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론이 밝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권리나 정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결집된 힘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편안히 가려고, 그 길을 편안히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 길을 끊임없이 왔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당면한 것이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 새로운 우리의 노력과 가치가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자연스럽게도 제가 혼자 출마해서 그냥 평탄하게 되지 않은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낙장 누구께서 함께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그런 동기부여를, 새로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해내는데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낙장 누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새 축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축을 형성해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함께하는 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째, 협회장이 되면 한국협회와 함께 센터와 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축으로 소통하면서 힘을 모으는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정부, 대국회, 사회복지 전문가 그룹들과 한 축을 이루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계에 담겨있는 한국 협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지역 사회적 경제 협력에서 새로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축이 되는 자기업인 사회적 기업이든 노동자이든 한 축으로 만들어서 우리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제가 협회장이 되면 두 개는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공약을 이루어놨는데 이 공약을 협회장이 다 실행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단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오늘 성낙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금과 재원을 마련해드리고 저는 협회장으로서 센터장님들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종사자 초기에서 운영비 확보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는 정말 몸을 붙여서 최선을 다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와 학계와 전문가 그룹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이미 근거로 만들어내온 정당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많은 정책위원들이, 많은 협회장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대협상력을 가지고 대정치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타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협회장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한 만큼 우리는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이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회적 안정을 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아주 소중한 기관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당당한 것이며 내가 이 기관에 있는 것, 자활센터에 몸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그 가치를 세워드리겠습니다. 협회장으로서 반드시 그 두 가지 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할 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센터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활동하는 협회장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공약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과 한국협회에 소속된 센터장님들이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협회장이 되어서 반드시 실행해서 지지해주고 뽑아준 분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협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너무 열을 내시면 끝까지 가기 힘들겠습니다. 두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늘 정경 발표회는 저희 그 협회에서 진행하고 또 후보가 두 분이고 오늘 오신 분들도 소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좀 공평한 저희가 또 두 후보님께 그죠? 예,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은 좀 제한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모한 질문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5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면 그 후보님들께서 그 3분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낙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함천호 후보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성과계약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과계약제에 대한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안은 있으신지요? 예, 우리가 성과계약제와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 많이 뜨거웠는데요. 그 핵심은 이것들을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와 우리와 성과계약을 직접 하냐, 그렇지 않으면 직전보험급수에 주냐 하는 게 제일 쟁점이었는데요. 그거를 작년에 협회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핵심을 가지고 정리해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이 제도에서 살해야 될 텐데요. 이 제도는 일단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게 제일 큰 소득이고요. 평가 지표인데요. 우리가 지금 평가를 받으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활 사업, 자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어서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자활의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자립 의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쪽에서 자꾸 헤매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평가 지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활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싱크탱크들이 있다고, 올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정책위원회와 함께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제는 평가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을 기존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 평가로 인해서 우리 기관의 존폐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그 평가에는 분명히 나고자가 있을 건데요. 그 나고자는 저는 전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기관을 계속 자활이라고 안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가난의 동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연 감소되는 분을 그 센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관은 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지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함춘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없는 세상에 살면 참 좋은데, 그죠?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성과계약제로 전환되면서 본질과 다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치의 힘에 의해서 재계약할 때 왜곡되는 일이 가장 우리 안에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성과계약 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계약 주체로 만들어낸 건 오늘까지 활동한 이전 협회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요. 계약 조치만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가산 점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부당한 일이 남에게 보여진다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민간 평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또 만들었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와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를 절대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호 협력하는 조직 구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경쟁해야 되는 서열을 통해 가지고 규모가 결정되는 이 우려가 있었는데 평가 방법을 절대 평가를 바꾸어내므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구별로 또 단위별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같이 동반 성장하면 우리 안에 하위 개념이 아니라 기준선을 넘어서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평가 자체를 평가 자체를 상대 평가로 만들어내고 그 지표국에서 우리가 효율을 주장하는 뭐 매출이나 지창업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정성평가를 좀 넣어서 그 사람의 변화, 그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그 심리적 안정감, 어떤 전문성을 얻어낸 것 등등 정성평가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무리해가지고 우리 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사실은 자활센터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지역사회 속에서 아닌 대국민들이 잘 알려내서 이런 것들도 좀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성과 계약제로 만들어간다면 우리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 계약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이 정말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그 절대평가와 그다음 성과 지표를 우리 잘 실증에 맞도록 고친 문제, 그다음 그 계약 주체를 복지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또 우리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지원은 비현실적입니다. 규모별 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센터의 사업 규모와 업무는 점차 가중되고 종사자 층 또한 열악한 실태입니다. 또한 규모별 정의원수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런 해결 방안은 있으신지요? 규모별 평가는 왜 받아야 되죠? 자활에 무슨 도움이 되죠?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평가는 하나이면 부족합니다. 성과, 평가 하나면 되고요. 그래서 그 평가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평가는 인권유리입니다. 우리가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뽑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 저희 기관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센터장하고 실장하고 돌아가면서 쉬자. 그 액수에 맞게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아이를 나눠가는 직원이 있어서 본인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들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사기업도 이렇게 하면 고발되지 않나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건비 운영비는 분리하자고 제가 이사회나 총회 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포괄 예산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운영비를 많이 받는다. 다 복지시설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인건비를 띄어내면 정말로 1년을 이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이거 분리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활센터가 사회복지 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럼 이용시설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급여의 85%뿐이 받지 않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올려서는 되지 않고요. 이용시설에 맞게 100%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모님께서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협회장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서 여기에 놓여있는 우리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치로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희들이 희생해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현재 우리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 사회복지 시설보다는 월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대등한 처우가 개선되고 그들이 해야 될 사회적 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좀 요구하고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해결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급비는 2년 안에 지금 이제 정부가 대통령을 공약할 때마다 동일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관련돼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있고 저희들이 그 근거로 사회복지 종사의 시설 개혁단 임금 가이드라인 테이블을 다 조사해봤을 때 지금 성낙현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80% 수준, 85% 수준밖에 안 되는 이것들을 정상화시켜서 정당한 대우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지침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겨봉을 25호봉을 하고 있죠. 이거 반드시 해결해서 사회복지 시설들과 동일하게 호봉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정부 활동과 대국회 활동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이 되면 1년을 달라붙어서라도 그들과 관계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일인지를 반드시 습득해내서 제가 해결해 드리고요. 운전비 말씀하셨는데 운전비는 역시 당연히 급비와 분리해서 경직성 인건비 때문에 운전비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선택을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꼭 그때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우리 힘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또한 두 후보님께서 이제 앞으로 임금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는 그 체제로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이용시설 그 수준에 만든 그 운영비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그 공약을 좀 더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해결 방안들은 결국 저희들의 힘과 함께 아마 그 또 같이 가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5년의 역사가 있는 자활협회의 위상은 아주 낮아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활센터에서의 요구 조건과 지침 변경 여부 및 기타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정부와 협상에서 아주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 남게 됩니다. 이제 정치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똑같이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자활의 위상이 낮아요? 저는 지역 다니면서 자활의 위상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협회 위상은 낮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역 자활센터 지역에 가면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활을 시작한 곳도 많이 있고요. 자활의 지평을 열었어요. 복지의 지평을 자활이 열었어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조직인데 위상이 낮나요? 저희 보훈지역자와 보호센터는 인구가 35,000이에요. 지방선거 때 여야 도지사 후보가 저한테 와서 다 인사한다면 그래도 위상이 낮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다 같이 밥 먹고 하거든요.
위상이 낮나요? 위상이 있어요. 근데 그 위상을 모아내지 못했어요. 힘을. 왜냐하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깨동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침변경, 제도변경과 관련해 협상에서 만족한 결과를 못 얻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협상이 무엇이었는지 제 기억에 잘 없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자완이 지켜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졌다 하는 그런 지침 싸움을 해본 기억이 저는 별로 없어요. 초창기에는 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자활을 우리의 집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지침과 관련해서는 그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공이 있어야 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좀 그 자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자활의 이런 그 먼 미래를 보고 그 자활을 꼼꼼히 지침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따져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나온 그 제도적인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준비되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혁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거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제도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로 다시 바뀌어야 하고요. 이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선에서 우리의 정책을 가지고 붙어야 합니다. 여야 후보에게 다 내놓고요. 이 정책을 받을래 말래, 동지가 될래 적이 될래 우리가 그렇게 시험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247개 기관이나 있는 전국에 어디 가도 있는 자활 아닙니까? 복지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 유용시설에 매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씩 있는 조직 아닙니까?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못합니까? 분명히 대선에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붙어야지 이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후보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활협회 이상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생각들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질문을 해왔는데 성남천 후보와 저는 좀 생각을 발견한 부분이 보온이 이상이 높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체가 이상이 높은 건가요? 울진이 높다고 해서 우리 전체 이상이 높은 걸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를 보고 근원을 보지 않으면 현상 치료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 문제를, 그 질병을 다시 보다가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겠죠. 우리 현장에서 우리 위상을 높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별 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협회가 취해 있는 사회적 포지션이 낮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높여야 되죠. 그 높여야 될 대상들이 학계, 국회, 대정부, 또한 대국민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알려내므로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대국민들은 우리가 하는 역할에 다 알지 못할 것이고 대국회와 대정부는 우리를 세워내지 않을 것이며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 조직에게 깊숙이 들어가서 국회는 보좌관들과 비서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나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대정부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과 워크숍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전문가들로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루어낸 성과들을 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정부 내에서 잘 사업에 참여해서 담당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자리에 와서 진정한 성과를 내므로 해서 그들도 승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윤리하는 그런 일들로 저희들은 만들어가서 우리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의원이든 다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자기들의 성과를 내고 우리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많은 멤버십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많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이들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양호목해서 라인이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 자율센터 위상은 높다. 이 높은 지역 자율센터 위상을 오히려 잘 이렇게 저희가 협회가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후보니까 그리고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센터 또한 그게 느낌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함께 국회, 정부, 사회와 함께 사회를 통해서 우리의 또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후보가 계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내용 하겠습니다. 현 지역자율센터는 전국적으로 연대를 한다고는 하지만 각 지구센터의 의견이 매우 상이하여 합의점을 찾는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지를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아쉬움으로 남곤 하는데 전체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연대 방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덕현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의견이 상이한 것보다는 소통이 안 된 거더라고요. 지방은 서울이 다 한다고, 수도권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은 이 협회를 하느라고 소진되어 있어서 이제는 좀 다른 곳에서 좀 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협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자기들이 2중 3중의 일을 하느라고 벅차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오해를 좀 풀고 나면 실체하지 않는 패거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풀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기가 쉬워지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회의에서 만나고 그 사안만 가지고 쫙 훑어내려가다 보니까 걔들은 우리하고 다른 색깔인가 봐. 이렇게 돼. 몇 가지 사안에서 갈림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것들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서울 집중화 좀 훑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 오순수배를 열어야 되겠다. 정부에서 다 쉽게 보여서 전국에서 다 좀 역할들을 나누어서 만들어줄 수 있게. 우선은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10분 거리를 하면 자활연수원도 충주에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서로 만남을 자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면 좀 이런 의견들을 그 다음에 회의에 만나면 좀 더 중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협회 홈페이지,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협회 홈페이지를 협회당 나와서 들어가고요. 그 전에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찬찬히 보니까요.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그냥 다니면서 느낀 거는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협회가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회원들하고 만나서 좀 회원들의 사정을 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역할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된 일이
이를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우리 회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협회 홈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홈페이지 안 보면 그 얘기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 분 한 분을 전화드려서라도 그 얘기들을 하여야 합니다. 그 불만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현장을 찾아와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알려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오해도 풀리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황천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픈 소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 협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듭니까? 협회장이 만듭니까? 협회장이 혼자 합니까? 저 협회장이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협회가 하는 일에 얼마나 협조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책임의 정도를 놓는다면 협회 임원들이 더 크죠. 저도 부회장이었어요. 저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협회가 이뤄난 그 근거들을 보면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모아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논리나 타당성이나 소통, 정말 소통 방법이 없어서 소통 안 합니까? 수도 없이 방법을 동원해 소통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진짜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개도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집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종사자 처우 개선,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결집해서 그 문제 하나 딱 해결하면 협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한국협회는 진짜 우리를 대변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협회를 해야 될 이유, 우리가 협회에 가야 될 이유, 우리가 참석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죠. 진짜 그것을 결의해서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수많은 논리와 다름을 가지고 우리를 파편화시키고 약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이거라 하면 그것에 모두가 모여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얻어낼 때만 협회가 하나 되고 연대되고 결집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 뭐라 할까요? 회의요? SNS요? 문서요? 위원회요? 아니면 뭐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다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결의가 되면은 모두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그 장으로 나와서 우리의 그림을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데 하나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일에 앞장설 것이며 이전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이루는 그 정당성,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앞에서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고 힘을 쓰게 하고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꼭 그 일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꼭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내어서 정말 제2의 도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협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문제를 낙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아마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진정한 만남을 오히려 소통의 중요한 지금 주제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낙현 후보께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좀 푸는 대안까지 좀 제시를 했습니다. 5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받고 어떻게 조금 쉴까요? 우리 회장님이 오셨는데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자, 마지막 질문은 한국협회는 각각 지역자활센터의 조직체이며 회원은 센터이지만 지역자활센터의 각각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아마 이 4번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실장들과 현장의 실무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후보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기계치에 가까워서요.
실은 요새 막 다 하는 것들 잘 못해요. 근데 그 황찬호 후보님은 여러 가지로 여론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그런데 그 정말 호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마 저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조금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럴라나 경쟁을 하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참 아이디어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협회가 잘 되려고 하면 좀 같이 호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관심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기대하면서 논외로 30%로 잠깐 빠졌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회의 그만하자. 우리 자활조직이 꽤 크잖아요. 근데 센터장 모임, 실장 모임 이런 거 그만하고 동아리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취미들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취미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을 보니까 낚시도 하고 독서 팀도 있고 등산 팀도 있고 근데 그런 지구는 굉장히 사업들이 서로 이 센터의 사업, 저 센터의 사업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잘 어우러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지구는 좀 딱딱하고 좀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그룹별 모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센터. 예를 들면 경북센터와 충북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기관별로도 자매결연을 맺고 같이 가끔 족구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정적인 관계들인데 저는 그게 좀 약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구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협회를 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문화 공연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좀 문화 공연들은 협회 차원에서 후원 받아서 또 문화 공연 티켓도 좀 나눠줘서 볼 수 있도록 또 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모아내면 참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좀 기업이나 외부 후원 받아서 장기 종사자들 같은 분들 좀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협회는 뭐 하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찬호 후보님께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의 전제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바탕하지 않은 소통은 아무리 해도 수백 번을 해도 소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한국협회가 소통을 할 때 신뢰를 바탕해서 하지 않아요. 내가 회의 가서 결정하면 그것은 실행되어서 어떤 것이든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지구의 문제가 결의되어서 한국협회로 올라오면 그것은 존중되고 다시 재검토되고 한국협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 소통은 저는 굉장히 약화되고 의미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회가 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소통한 결과에 대해서 신뢰 있는 역할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소통하고 싶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 의견을 내고 싶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 요구를 하고 싶은 그런 소통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지구가 광역센터가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구나 광역센터가 중간 전달 체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광역센터나 지구가 좀 단단히 마음을 좀 다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정보들과 중요한 의제들이 빠지거나 공유되지 않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섹터들은 한국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나 의견 취합이나 이럴 때는 빠지지 말고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으면 그 소수에 대해서 협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소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꼭 바쁘고 힘들지만 중요한 그 소통 구조에서 내가 주체로서 꼭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는 큰 축의 역할을 놓고 본다면 공공부조의 성격으로서 근로동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시창업을 해야 될 근로동력이 뛰어난데 실패하거나 기회를 잃었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시창업을 가야 될 축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자활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연대해야 될 한 축이 또 있어요. 이것이 약간씩 다르지만 어느 하나가 자활센터가 해야 될 고용적 사업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소통이 될 수 없어요. 다 중요해요. 이것을 얼마나 연대하고 협력하고 같이 하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소통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얼마나 가치를 잘 만들어내서 연대하느냐, 이렇게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소통이죠. 그렇게 대해서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씩 다른 것을 틀린다고 하지 말고 잘 소통해서 연대 협력해서 올바른 소통으로 좋은 결사체를 만드는 우리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된 질문에 의한 공동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겁습니까? 두 분 다 협회장이 되시면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가 회장님 말씀으로 분위기 쇄신하고 제가 토론 시작할까요? 그러면 지금 3시 8분인데 3시 15분? 20분 드릴까요? 3시 2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처음 접하는 관계이겠지만 저도 처음 접하는 관계입니다. 그 협동사회 농지연대회 대표단들도 저희 한국자활협회가 이번에 후보 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시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거냐, 뭐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자리 긴 시간 아니지만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뭐 제가 2년 동안 한 건 없지만 정말로 무엇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해보려고 했을까? 별반 없어 보여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역시 우리 안에 소통의 문제, 신뢰의 문제 참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하게 하나의 사건을 접했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뜻깊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북구 며칠 전에 어디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북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하는데 보통 갑과 을로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동행으로 바꿨다는 글이 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갑과 을에서 동행, 뭐 이름 좋은 거 하나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갑과 을은 뭔가 비계적이고 일방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그런 관계라면 동행은 뭐 말 그대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하나 바꿨는데 이 전기공사 측도 그렇고 아파트 측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협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예산도 같이 고민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하나 바꿨는데도 그런 마음이 울터오르고 그런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 신뢰 바탕으로 있는 소통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협동조합에서 많이 이야기하듯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협회는 정말 이 하나의 센터, 돌아가서 하나의 자활기업, 어떻게 보면 또 한 명의 실무자를 위해서, 한 명의 실무자는 이 센터를 넘어서는 협회를 위해서 그렇게 유치해 나가는 그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마 우리 한국협회는 점점 더 소통도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협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뒤늦게나마 해보면서 앞에 계신 두 후보자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고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모아나가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아마 굉장히 거뭇하시기도 하고 불가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어서 발표회를 다시 우리가 좀 약간 식혔던 열기를 다시 저희가 좀 불태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후보께서 우리가 앞에 쭉 그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참 두 분이 닮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 다르고 목소리 톤부터도 다르고 그죠? 이번에는 두 후보께서 상대 후보를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를 두 가지씩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성당현 후보께서 우리 황천호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그죠? 우리 황천호 후보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은 우리 황천호 후보께서 우리 성당현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순서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시죠. 저는 좀 피할까요? 완전히 이제 일침이 날아올 텐데. 저도 그렇고 후보님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비상임이에요. 그리고 이미 총준위가 꾸려져서 올해 4개 예산을 포함해서 다 서 있습니다. 그럼 2년인데요. 내년 1년 총준위를 딱 한 번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역할을 못하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협회장 체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이 어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체계는 사무총장, 행정전문가를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정관에 의한 2년짜리 사무총장 체계에 이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관련해서 그 비상임, 협회장 그리고 이 총준위를 포함해서 이 집행부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조직입니다. 개인이 아니거든요. 조직은 조직이 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회장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협회장은 조직에서 의사결정된 것을 위임받아서 책임지고 실행하는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총준위가 꾸려져서 우리 개별 기관들이 해왔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안들이 제위원회별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올라와서 총회에서 인준이 되면 그걸 위반하는 거예요. 협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사업은 그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정책이 발전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조직을 믿어야 됩니다. 그 조직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같이 지는 겁니다. 역할도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사무총장 2년, 그것은 우리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그거는 약속과 원칙과 규정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충실성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다는 규정을 개정해서 적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개정 TF팀을 꾸려서 적법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임 협회장, 그것은 우리가 결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비상임이라고 해서 협회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비상임과 상임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 모두가 협회에 대한 기대치와 역할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그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자활 배지 보이시죠? 저는요 계절이 바뀌면 제 모든 곳에 이 배지 다 바꿔놓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 배지 달고 다니는 지금 그게 잘 못 봅니다. 지금 제 장롱에 가면 제 겨울옷에 다 꼽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조직을 신뢰하면서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협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호 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죠. 우리 성당교 의원님. 예, 공약집 실의적 조직 개편에 보면 재정에 있어서 후원 사업을 개발하고 협회의 재정 구조를 개편해서 협회별을 인하시켜서 지역자활센터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협회에서 띄워준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개, 여러분 기억나죠? 그것들이 잘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거론을 하겠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협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센터들이 회비도 모아서 잘 된다고 하고 나갔던 사업들인데요. 저는 그 실패 원인이 그 사업 주체 주인이 없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사업들, 이제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센터가 자기가 뛰어내듯이 뛰어내지 말고 사업팀이 하는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협회가 위상이 높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의미. 끝났습니까? 그 두 번째, 준비하신 질문, 우리 한 부분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비상임에서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할 때는 분명히 총회를 거쳐서 했고, 총회에서 부들력 개편이 가능한지 물어본 거고요. 자활기금 조례, 표준화된 자활기금 조례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지금 조례를 똑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 모델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네, 그렇게. 자활기금 활용은 현재 자활사업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센터 운영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땀으로, 우리 힘으로 모아낸 재원입니다. 그
그런데 지역별로 또 광역별로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것이 뭔지를 다 모아내면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자율기금조례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의 자율기금조례가 되겠죠.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성에 맞는 조례에 추가 개정을 하면 되겠죠. 제가 경기 포럼도 가보고 서울 포럼도 가봤어요. 자율기금 활용에 대해서 활발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수도권, 대도시권을 보면 지금 임대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임대비가 많은 데는 월 300에서 400, 500 나가는 데도 있어요. 과연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경북 예로 들면 경북은 센터를 도비 시군주로 해가지고 거기 다 지었어요. 근데 대도시는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이걸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자율기금으로 좀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 안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자율기금 조례안을 표준화시키고 전국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후보께서 어제하고는 또 다른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아주 지금 준비를 즉석으로 하신 것 같네요. 결국 저희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비상임, 그리고 우리가 2년 임기, 그리고 자활 표준화된 자율기금 조례, 그리고 우리가 참 그동안 잘 안 됐던 후원사업개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들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여기까지 이제 후보님들이 아직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 주시겠습니까? 이 성 후보님께서 공약한 내용은 현장 중심 제도제도인데요. 그 5번에 자율근로 선조자의 경비를 최저임금, 공공일자리 사업기준 인상 추진 계획을 넣으셨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 자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복지에서 바뀐 게 수혜적 복지에서 권리적 복지로 바꿨는데요. 그 권리적 복지가 뭐냐면 노동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노동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실업급여 같은 거 못 받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논리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딱 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공공의 일자리 수준은 지금 그 최저임금을 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정도의 임금을 준다고 하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는데, 자활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일자리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제 후보님들이 준비한 질문과 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기다리신 분 많이 있네요. 또 우리 여기 또 참석하신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후보님, 회장님 잘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꼭 한번 또 질의하시고 싶으시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미리 반응은 그래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끝나고 할까요? 끝나고 여기 나오지 않는 게 있으면 또 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 맞춤 지역자율센터에서 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통으로 두 분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치권이 자활인들을 먼저 찾아오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활인들이 정치권을 다녀야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권이라 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이유를 함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낙현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찾아갈 때 친한 사이면 그냥 마시를 부르거든요. 찾아간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자활이 정치권에 찾아올 목적이 있는 기관이면 찾아오겠죠. 근데 제가 아까 위상이 높다고 한 거는 그런 기관들이었어요. 그런 기관들이어서 위상이 높다고 한 거예요. 정치권이 찾아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 협회 위상이 낮다고 한 거는 우리가 정치권 찾아가는데 좀 서투럽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찬호 후보님께서도 답변. 예. 찾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그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지겠죠. 현재 우리가 정치인들로부터 가장 목말라 하는 건 뭡니까? 지역은 지역 단위대로 돼요. 제가 볼 때는. 군단이나 시단위는 워낙 밀착되어 있고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도 마찬가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회 단위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줄 진짜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당신들이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관심 가져달라. 현재 상황, 현재 우리 포지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회장이 되면 당선이 된과 동시에 4월 총선이 끝나면 센터장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센터장님들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 배가 소속된 집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보내주세요. 인사드립니다.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제 위원회가 다 꾸려질 겁니다. 기재부, 예결산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제가 다 갑니다, 인사. 왜? 우리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이 우리인데 뭘 해주겠습니까? 갈 때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당선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위원들 지역구의 센터장님들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방문할까요? 지역구에 자기 표 주는 사람 방문, 그 사람 방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매결해서 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 정책국장이나 나머지 국장들 같이 가서 보좌관 비서관들하고 인사시키고 관계 틀 거예요.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낸 방위성 근거 계속 적응해라는 관계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왜 자활에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이 사회적 역할로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지 계속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두세 번만 다니면서 관계를 해보면 진짜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진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체킹이 될 겁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제가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 일을 반드시 예산이든 제도든 바꾸는데 우리를 대변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저는 정치개혁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년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힘이고 우리가 정치적 접근을 해야 될 저는 방법이라고 현재 우리 상황을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우리 센터장님들 중에서 준다면 그것을 받아서 실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안성 맞춤에서 안성 맞춤에 맞게 또 재미난 또 아마 좀 너무 딱딱해서 맞으십니까 센터장님? 또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 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하에 정부 관련 기관이나 어떤 대행사에 의상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정장, 세미 정장, 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선호하는 평상복 또 기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정답을 해야 되겠죠. 저는 어디 조직이든지 대표는 그 조직의 얼굴입니다. 체면입니다. 근입니다. 저는 원래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활동가로서 계략 한복을 입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자활센터를 하면서 계략 한복을 벗어 치웠습니다. 그건 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얼굴이고 체면이고 근이기 때문에 저는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가는 행정기관에서 죄를 소홀히 대접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센터에 대한 우리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훨씬 더 깨끗이 하고 훨씬 더 잘 다듬고 훨씬 더 격을 갖추어서 다닙니다. 우리 센터에 근위를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경북협회장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경북협회를 이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정부 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전국 단위 행사할 때는 지금과 동일하게 걸맞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의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복장을 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 한국 자아협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이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고 현장에 우리 참여자들이 우리 대표의 얼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 고개를 들으시는데 그다음 군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자활센터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업적 또는 지역협회장으로서 기여한 업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보훈부에서는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자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지원센터가 아니었는데 방과후방을 지금 지원센터가 이루어가지고 의료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수용시설만 있었는데 이용시설로 하고 또 나중에는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서 노인요양시설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활동들은 이러저러한 게 있는데 하여튼간 나쁘고 그렇고요. 제가 우리 충북협회장이 되어 저희 오늘 충북 가창부가 거의 다 오셨는데 하나는 도가 광역자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못하게 했고요. 우리 지역자활센터 장인들과 함께 기사님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끝났어요. 저는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를 신청해서 경합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센터장으로 지역에서 지역사회 약자들을 다시 자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활사업을 하면서 현재 분단위 지역이지만 10개의 자활기업을 만들어냈고 울진군의 사회적 기업 인정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서 지금은 울진의 다수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지역자활센터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인프라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사회복지의 어떤 인적 구성을 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사협회를 조직에서 초대회장으로 맡으면서 지금까지 울진군 지역사회복지협회 장을 하고 있고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회의체를 그 다음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복지기획 상기 수립을 군 단위에서 저희들이
매주 주지 않고 직접 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5, 6년 전에 제안해서 복지타운을 형성해야 된다고 제안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실현을 했는데 군단위로서 노인복지는 자기의 복지관을 만들어서 개단을 했습니다. 저희 셋다 중심으로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타운을 만드는데 같이 일조를 했고요. 장애인 부모회를 조직해서 장애인들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고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직해서 지금 이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북 협회장에 대해서는 원래 복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경북은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2,500씩 센터가 지원받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래는 조금은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고요. 센터 건립을 역시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경북에는 센터 건립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공약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와 같은 도단위는 이 사업을 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센터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광역센터 신청을 작년에 해서 저희 모범에 대해서 광역센터를 지정받았고요. 경북 조례 제정을 작년도에 제가 협회장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들과 또 정책위원들과 함께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재원으로 경북 민간합동워크숍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신문에 있는 담당 계장과 지원하고 관실장들 중심으로 민간합동워크숍을 만들어서 자활사업에 대한 공유와 고민과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고요. 경북 센터장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본 교육을 시행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제 못 돌아가는 걸 좀 모델로 해서 한국 사회에 좀 뿌리내리고 싶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못 돌아가는 저희들이 함께 가서 연수를 하게 하는 작년에 그 일을 했었고요. 경북 행복재단하고 좀 이제 관계를 잘 형성해서 사무총장에게 사회복지시설 개발자들에게 좀 인격 있는 아주 즐겁은 MBA 과정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사무총장께서 전액 예산을 만들어서 1기 복지 MBA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했고 내년 2기를 이제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이미 줄 섰습니다. 그래서 복지 MBA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개발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좀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걸 했고요. 현공재단의 연구진들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독거노인을 주고 환경 개선이라든가 119처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경북에서 원래 2개 군이 시범을 해서 이것이 잘 성공하면 전국의 모델로 가겠다고 복지부는 약속을 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그런 일들을 군 단위와 관계 단위에서 역할을 했는데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 필요한 이제 센터장님이나 실장들이나 정책단에 있는 분들과 함께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맞대었더니 많은 의견들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땡 친구됐습니다. 옆에 저도 지부장인데 듣고 있으라니까 참 부끄러워서 땡을 치고 싶었습니다. 네. 계산 자활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비와 운영비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하죠. 지역별 평가 틀의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면 농촌이나 도시형에 대해서 어떤 아까 이제 짧게 얘기하라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씀 못 하셨죠, 그죠? 이번에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비와 운영비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하나와 또 하나는 지역별 평가 틀, 절대평가를 하면서 평가 틀을 우리 자리에 맞춰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농촌형과 뭐 도시형 이런 거를 요 이제 우리 그 계산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얘기해 놓으셨네요. 인건비, 운영비 앉아서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 인건비, 운영비를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실은
운영비가 우리가 상당히 그 말도 안 되게 작다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인건비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이 분리가 되려고 하면 지금 구조에서는 이 인건비 운영비를 지금 운영비로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 호봉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를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그 총액의 운영비 총액을 늘리는 방법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고, 늘린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가 그때 가서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분리해내는 게 우리가 유리한지 아닌지는 그때 총의를 다시 한번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별 평가들은 황천호 후보님이 공약에 넣어 있는데요. 저는 이 평가들이 지역별 평가들을 저는 하자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활의 공통분모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일 크게 갖고 나온 게 사회통합 지원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활의 한 7할 정도는 자활 고유의 사업들이 있고 한 3할 정도는 우리가 얘기했던 지창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율에 맞게 자활 평가틀을 만들고 나면 굳이 농촌형 도시형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천호 후보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예. 인건비 운영비 분리하는 현재 근거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규모별 정원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침상 확대한 질병용량 오령 정했잖아요. 그 인건비는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호봉상승에 따른 경직성 인건비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책사유 물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인건비만은 매년 상승분에 따른 정원 수만큼 복지부가 책임져라. 그 당연히 우리가 권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쟁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비는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서 차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니까 큰 데는 참여자가 200명 정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40명밖에 안 돼요. 50명. 그런데 운영비 사업비를 동일하게 달라고 하면 그건 좀 우리가 억지라는 측면이 들어서 이런 부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합의를 해서 좀 이렇게 조정하면 그건 적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좀 요구해내고 재원을 확보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역별 평가틀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에서 치창업할 수 있는 이런 율들이 사실 농촌하고 다르거든요. 주로 농촌에는 근로능력 미약자가 많이 와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자리 유지만 해도 이분들로서는 굉장히 사회적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또 다른 어떤 치창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정량평가는 도시에서는 좀 이렇게 매우 의미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 현실을 좀 감안해 나가는 것들이 좀 담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도시랑 농촌이랑 크게 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정성평가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에 대해서 도시도 농촌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고 성과가 있는 것들은 담아내어서 우리의 수고가 억울하게 이 평가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제출하신 질문에 대한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다만 저는 이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후보님께서 정말 두 후보님 정말 이렇게 총대를 메고 앞장선다는 데 대해서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제 현안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016년도도 이제 각 기관에서 센터에서 예산도 다 수립되었는데 끄림직한 게 편편입니다. 작년에 지침상에 중앙회비를 낼 수 있다라고 지침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구의 각 16개 시도의 협회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4위원회에서 또 그 단위 지구의 운영을 하려면 제4위원회를 내는 또 지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센터 이렇게 협회비, 그리고 우리 한국자원협회비, 또 지구협회비, 또 단위 사회위원회 협의, 이런 게 내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네트워크 협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당교 부모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쪽은 이사회 2016년도가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인데요.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렇게 얘기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현행대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기관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는데 그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그 협회가 결정한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지구를 부활해서 협회 산하 지구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금 지침대로 회비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생각은 본인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지금 지부 회비는 지금 현 상태로 낼 수 없다. 너무 높다.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면 우리보다 지금 현행보다 훨씬 더 작은 액수를 지부에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을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가능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요. 가능하면 이러저러한 그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선행적으로 실행을 해버리면 보건복지부가 관여를 안 하게 됐다는데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지금 상황에서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이사회가 찾아냈잖아요. 지금 집행부가 협회 산하 지구로 해서 협회비를 다 걷어서 그 문제되는 기간은 다시 지구비로 내어주는 형태로 할 것인데, 큰 흐름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이러저러한 충북지구도 또 어떤 한 기간은 또 그런 문제가 좀 걸려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전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협회가 협회비 관련돼서 근거 규정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낙현 후보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한국협회는 전반에 협회비는 낼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협회비다, 지급비다 다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내어놓았는데 그거를 꺼내서 가는 감독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는 다만 우리하고 해소를 가입할 수 있겠지, 그죠? 그것을 왜 지역별로 좀 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북은 아니고 그런 거 협회비가 가지고 시비를 이런 지하철 잘 없는데 인천에 심각하게 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조율하는 데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협회비 금액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일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협회비를 내릴 수 있다는 그것만 마련해놓고 지구별로 좀 대응하는 방향을 한국협회에서 잡았는데 현재로서 그게 최선책이라고 보고요. 이 향후는 협회비 금액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납부 방식을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협회비에다가 지구비까지 다 납부해서 지구비를 내려주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협회로 개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사단법인이 또 다른 사단법인의 회비를 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걸 딱 내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지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불러가요. 아직까지는 현재적 상황에서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고 한국협회는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폭을 타결할 수 있는 이런 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제2위원회라든가 네트워크 협의가 좀 도별로 조금은 이제 재정 압박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북도 보면 또 내는 금액도 차이가 나요. 네트워크에 참여한 숫자가 많으면 금액도 많잖아요. 적으면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경북은 현재 이게 미리 오픈해도 되려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경북 센터장님 많이 와 계셔서 총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은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협의가 지부 운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협회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국협회든 지부든. 협의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협회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협의를 없애자,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할래?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2,500씩 센터별로 개별 이제 지원을 받잖아. 거기서 센터별로 100만원씩 네트워크 협의로 내자. 그럼 오히려 더 형평성도 받고 훨씬 더 안정이 있으니까 2천만원이 되잖아. 저희들이 20개 되니까. 현재는 그렇게 타결하려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래서 제가 먼저 오픈을 하게 되어서 경북 센터장님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부별로 어떤 형태로 이게 해결을 좀 해결해서 지부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지는 아마 같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누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해와 협력이 현재 상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1, 2년 가면은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예상했던 4시가 지났고요. 플로우 지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와 함께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더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후보님들 좀 잡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플로우 지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어떻게 선거운동 하셨는지 궁금하답니다. 이것을 넣어서 마무리 발언을 간략하게 우리 성낙현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거를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국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것인데요. 지금 한 20일까지 제가 할 것이고요.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서 제가 돌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들었어요. 이 가난한 지켜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만 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다름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한테 저는 20일까지만 후보라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늘 얘기했죠.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 후보로 정식 기호 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협회장으로서 정말 맡고 싶지 않은 이 자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저의 정책을 배워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름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황천 센터장님과 이 여행, 이 삭막한 여행을 동무가 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후보를 등록해서 복이 없는 전국 투어를 하게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개별센터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의지와 제 뜻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저는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에 나와서 살면서 가장 아팠던 게 힘없는 정의는 무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것을 세워내는 일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앞으로 여력이 닿는 한까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선거운동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단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단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공식적인 단 한 번이라도 네거티브를 했다면 저를 악정시켜도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멋진 선거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자리를 저는 갔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 충북 센터장님 와 계시잖아요. 충북이라고 찍지 마세요. 경북 센터장님 와 계시 경북이라고 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협회장으로서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그 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100%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누가 협회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협회가 제대로 세워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자랑스러운 활동인 자활사업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자칫 지금 자활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떻든 그 식어가는 열정을 그죠? 되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애써주심에 대해서 전국 우리 자활센터를 대신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 멀리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대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